안녕하세요. 합격 고고 요양보호사 TV 제2강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21쪽에서 35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보시면은요,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에서 사회복지와 노인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요양보호 업무가 있는데, 이 내용을 2강과 3강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전체 2강에서 다 설명을 드리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 2강과 3강으로 나누어 구성을 하였습니다. 자, 사회복지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요. 사회복지는 공적 부조가 있고요. 사회보험, 사회서비스가 있습니다. 공적 부조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기도 한데, 자,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건 뭐죠? 최저생활 보장이죠. 그리고 사회보험은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실업, 장애, 사망, 소득, 상실 이런 이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보험 방식을 대체하는 제도예요. 여기에서 키워드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 이 키워드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는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모든 국민에게 주는 거죠. 복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이 모든 것 분야에서 제공하는 상담, 재활, 돌봄, 정보 관련 시설 이용을 하거나 역량 개발을 하거나 사회 참여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개별 서비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민센터에 가면 상담에 대해서 무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어떠한 약자에게는 돌봄 서비스를 해주고 또 정보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시설을 이용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회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사회복지의 영역들이에요. 그러면 다음은 사회보험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국민건강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보험이 있어요. 많이 들어본 거죠?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내는 거죠. 국민건강보험료 내시죠. 국민연금보험, 연금보험료 내시죠. 그리고 고용보험, 이 회사에서 이제 고용보험을 들어주시고, 또 산업재해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우리가 이제 이 장기 요양급여 대상자들에게 그 등급을 줘서 그 등급에 의해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건강증진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공해요. 그래서 이 키워드는 국민보건 향상이죠. 그리고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도록 만드는 게 국민건강보험이다. 여기에는 건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해하실 때 질병, 부상에 대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음에 국민연금보험, 노령, 또 장애, 사망에 대해서 연금 급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를 한다. 자, 국민건강보험은 보건 양상이죠. 그리고 사회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보험은 생활 안정을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우리가 연금을 타서 내 노후에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국민 생활 안정 또 생활을 질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은 복지 증진에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지 증진 기여가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 실업의 예방. 이건 이제 고용보험이기 때문에 직장과 관련된 거겠죠. 그래서 실업의 예방, 고용 촉진, 근로자의 직업 능력을 개발해줘요. 그래서 배움 카드라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뭐라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지원 그런 카드 같은 게 있죠. 이런 것들이 이러한 실업 예방, 고용 촉진,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을 해주고 또 이걸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외에 이제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줄 수 있도록 해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을 하는데 이 고용보험은 키워드가 고용에 관련된 보험이다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죠? 다음에 이제 산업재해보험. 이 산업재해는 업무상 어떤 재해를 당하고 다치고 또는 사망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상하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보험인데요. 재해 근로자의 재활도 또 사회복귀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산업재해보험이다. 이거는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한 어떠한 지원을 받는 그러한 제도다라고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 이제 고령이나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주는 거라고 그랬죠. 장기요양급여를 주는데 65세 이상은 활동에 제한이 있을 때, 그리고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 플러스 활동에 제한, 이럴 때 장기요양급여를 한다고 그랬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사회보험에는 뭐가 있다고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대 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네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인구 추이, 그리고 이러한 인구 추이를 개념화시킬 수 있는 것들의 통계는 어떤 것들인가 한번 살펴보면 고령화 사회라는 게 있어요. 이 고령화 사회라는 것은 전체 인구 대비해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에서 14% 미만일 때는 고령화 사회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0년에 7.2%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어요. 2000년에요. 그리고 고령 사회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요. 14% 이상 20% 미만인 국가를 고령사회라고 그래요. 2018년에 우리나라는 고령사회가 됐어요. 초고령사회는 20% 이상이에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20년에 초고령사회로 우리나라가 진입이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노인에 대한 복지가 확대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노인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노인 인구에 대한 사회 문제가 발생돼요. 이러한 사회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또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인을 위한 복지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여기서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노인 복지에도요, 원칙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원칙이 독립의 원칙이에요. 노인이라 하더라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소득, 여러 가지 소득 또는 다른 소득도 얻을 수 있어야 노후에 노인의 질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한 질 좋은 생활권을 위해서 이러한 독립의 원칙이 필요하다. 또 언제 어떻게 직장을 그만둘 것인가에 대한 결정에 본인이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뭐 어느 일방의 그런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본인이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안전하게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된다.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된다. 이것도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데 특히 일할 수 있는 기회, 또 두 번째,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된다. 이 문항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항이 나오면 또 안전하게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가정하고 연관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고 하면 이 내용들이 나오면 어떤 원칙이겠어요? 그렇죠. 독립의 원칙이죠. 다음에 이제 참여의 원칙이에요.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공유하여야 된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기회도 가질 수 있고 또 개발할 수도 있고 흥미와 능력에 맞는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을 하고 단체를 조직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모든 것이 이해할 수 있겠죠? 뭐냐? 참여하는 것. 봉사에도 참여를 하고 또 뭐 활동에도 참여를 하고 또 단체를 조직하면서 참여하고 이래서 참여의 원칙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시험에 난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독립의 원칙에서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죠. 왜냐면 안전하게 적응할 수 있는 환경,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게 독립의 원칙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 내용이 독립의 원칙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보호의 원칙이 있어요. 그쵸? 노인들 보호해야죠. 최적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거나 되찾도록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질병을 예방하고 또 이제 질병에 걸리는 걸 지원하는 건강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보호자가 들어가니까 보호의 원칙이겠죠?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율과 보호를 높이는 사회적 법률적인 서비스 이용, 또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 제공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보호, 안전하니까, 그리고 보호 및 치료시설에서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누린다고 해서 이게 독립의 원칙이 아니에요. 보호의 원칙이에요. 보호의 원칙. 근데 보호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좀 쉽게 착각하지 않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특별히 어렵지 않아요. 다음에 자아실현의 원칙. 노인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자원과 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도 연결이 되죠. 자아실현하고 이것도 잘 나오는데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죠. 다음에 이제 존엄의 원칙이에요.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경제적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된다. 위에는 알겠는데 밑에는 약간 헷갈릴 수 있죠. 요거 특별히 기억하세요. 공정하게 대우받고 경제적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받아야 된다. 이거는 존엄의 원칙이다. 어떠한 기여와 관계에서 평가받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대우받으려면 그러한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부분, 그것이 존엄의 원칙이다. 다음에 이제 노인 돌봄이나 지원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살펴보죠. 독거노인 보호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독거노인 보험 서비스라는 지원 서비스가 있죠. 생활 실태, 복지 욕구 파악. 복지 욕구 파악 중요하죠. 어떤 욕구가 있는가. 정기적인 안전 확인, 보건, 복지 서비스 연계, 조정, 생활교육 등을 통해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왜냐하면 이 독거노인은 사회안전망의 테두리 안에 잘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혼자 지내시다 보니까 어떤 것을 지원을 받아야 되고 또 어떤 것을 요청해야 되는지를 스스로도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욕구 파악을 해서 이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러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독거노인 보호사업은 이러한 내용들의 사업을 하는 것이고,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독거노인 사랑이기,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 지원,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주거지가 없는 독거노인일 경우 공동생활홈에서 생활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러한 서비스를 말하는 거죠. 공동생활 공간 운영을 통해서 독거노인이나 구독사, 자살 예방 등 공동체 형성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지원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가사 활동 지원,
또 주간보호 서비스 제공, 우리 주간보호 센터 많이 있죠? 그리고 신체 인지 기능 약화 방지, 여기서 이제 인지 프로그램, 인지 촉진 프로그램, 인지 활성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이러한 신체 인지 기능 약화를 방지해 주고요. 65세 이상의 노인 대상 방문을 통해서 또는 주간보호나 치매 환자 가족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고, 또 단기 가사 서비스도 지원을 하는 이러한 노인 돌봄 서비스들이 제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노인보호 전문기관이에요. 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이렇게 노인보호만 생각하면 학대하고 연결이 안 되는데, 보호라고 돼 있으면 학대와 연결이 되는구나. 또는 노인의 자살, 이러한 문제점과 연관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노인인권보호사업과 노인학대 예방사업, 노인학대 이러한 예방사업, 연관사업 이런 게 나오면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시설 내 노인 권리보호. 다음에 이제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가 있어요.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해서 일정 기간 보호 조치를 하는 것, 또 심신치유 프로그램 제공. 일정 기간 계시기 때문에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전용 쉼터기 때문에 일정 기간 머무르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연계를 시키시면 노인보호 전문기관하고 헷갈리지 않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무료급식 사업자에게 예산 지원. 이 부분들은 특별히 혼돈이 일어나지 않죠? 잘 아시겠죠? 특별히 설명을 더 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치매 및 건강 보장 사업. 치매에 관련된 사업하고요. 또 건강 보장을 위한 사업들이 있는데, 자, 치매 안심센터가 있어요. 치매 안심센터 보건소에 있죠. 시군구 보건소에 있는데, 치매 조기 검진을 위해서, 또 치매 노인 등록 관리를 위해서,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치매 가족 지원을 위해서, 치매 쉼터 운영, 치매 노인 성년 후견사 이런 치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 아주 밀착형으로 하기 위해서 시군구 보건소에 이런 치매 안심센터를 설치를 했어요. 다음은 노인 실명 예방 사업. 이제 백내장이 있는 노인들이 많죠. 노인은 만성질환에 걸릴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당뇨병에도 걸리고 뭐 동맥경화증 또 고혈압 등이 많아서 이러한 그 백내장, 녹내장에 의한 실명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인 실명 예방 사업을 특별히 하고 있고요. 만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 보건소 보건 인력도 대상이 돼요.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해서는 정밀 눈 검진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도 있어요. 65세 이상의 노인이면서 국민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 인정 기준에 준하는 질환의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에 대한 부담금을 지원을 해주는 부분. 그 다음에 노인 건강진단, 질병의 조기 발견이나 치료 함으로 해서 건강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시군구 보건소에서 그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은 사회 및 여가 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노인 일자리나 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노인 일자리 사회 활동 지원 부분은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사회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좀 더 편안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또한 지역사회에 밀착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군구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두 번째로는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노인들이 어떠한 뭐 외부로부터의 내향성이 증가하니까 외부로 사회적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이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고독해지고 또 상실감도 많이 느끼고 우울증도 증가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노인의 적극적 사회 참여를 독려하고요. 그리고 노인의 인적 자원 활용, 또 노인들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서 장점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영과 노하우를 통한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을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로당이 잘 나와요. 이게 경로당이 잘 나오는데 노인의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의 공간이다. 노인이 경로당에서는 사회활동도 하고 여가활동도 한다.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한 곳이 어디라고요? 경로당. 경로당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노인복지관은 그야말로 건강한 노인 복지를 위해서 건강한 노후를 위한 예방, 취약노인 케어 기반 구축, 확충, 복지관에서는 여러 가지 건강한 노후를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여러분도 익히 잘 아시다시피. 자, 그러면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양로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주거복지시설이에요. 노인들이 머무르면서 거기에 살면서 복지적인 그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양로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서 급식, 식사를 하게 하고 뭐 또 주무시게 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게 양로시설이에요. 그 다음에 노인 공동 생활 가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가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이에요. 이건 뭐 구분하기가 어렵지 않죠. 다음에 노인복지주택, 주거시설을 임대해서 주거의 편의나 생활지도, 상담, 안전관리 이런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이 있죠. 실버타운도 이 중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노인 주거의 복지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이제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있어요.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이 있어요. 노인요양원, 뭐 이런 요양시설이 있죠. 치매, 중풍, 노인성 질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노인을 입소시켜서 급식도 하고 요양도 하고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거. 이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가 10인 이상인 시설을 노인요양시설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10인 이상이다. 그리고 입소시켜서 이거는 이제 그 질병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요양도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 가정과 같은 여건을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똑같은데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인데요. 여기 10인 이상이죠. 그런데 여기는 얼마예요? 9인 이내. 9인 이내의 시설을 노인요양 공동 생활 가정이라고 그래요. 이 부분 뭐 구분이 되시죠?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10인 이상, 9인 이내. 자, 다음에 이제 노인여가 복지시설이죠.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많이 다니시기도 하지만 많이 들어보셨죠? 교양, 취미생활, 사회참여 활동 이렇게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건강 증진에 대한 또 질병 예방에 대한 것과 소득 보장, 재가 복지, 그 밖에 노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노인복지관이에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죠. 그리고 이제 경로당 잘 나온다고 그랬죠. 경로당 자율적인 친목 도모.
취미생 활동, 공동 작업장으로 또 운영도 해요. 경로당을. 또 각종 정보 교환과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경로당이다. 다음에 이제 노인 교실은 사회 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는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 건강 유지, 소득 보장,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인 교실은 교실이니까 학습 프로그램과 연관시키면 헷갈리지 않으시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재가노인 복지시설이에요. 집에서 어떤 복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재가노인 복지시설에는 방문 요양이 있어요. 이제 요양보호사가 되면요. 가장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이 방문 요양이에요. 시간제로 뭐 한 집에 방문해서 한 3시간 정도 일을 하고 80만 원 정도 받는 그러한 이제 서비스가 있죠. 그래서 방문 요양.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았다. 이런 분들에게 각종 가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 이제 방문 요양이고, 방문 목욕은 목욕 장비를 갖추고 이러한 이제 재가노인, 가정에 있는 노인을 방문해서 목욕을 제공해 주는 거고요. 주야간 보호, 이 주야간 보호센터 같은 건 많이 들어보셨죠? 노치원이라고도 하죠.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해요. 근데 왜 재가노인 복지시설이에요? 집에서 출퇴근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재가노인 복지시설이죠. 그 다음에 단기보호.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그러한 이제 심신이 허약한 노인이나 장애 노인을 단기간 입소시켜요. 이분도 단기간 동안 이게 입소시킬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기본적인 삶이 가정에 있기 때문에 재가노인 복지시설이죠. 그 밖에 이제 복지용구를 그 밖에 기타 서비스라고 하는데 복지용구 본인의 이제 장애라든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이런 복지용구 서비스도 받으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이 있어요. 첫 번째가 노인 인력 개발기관. 그러니까 노인의 일자리를 개발하기도 하고요. 또 보급하기도 하고, 또 이제 노인 일자리 어디에 있는지, 노인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도 하고, 또 교육도 해드리고 홍보도 하고, 또 프로그램 인증이나 평가 사업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이거는 일자리에 관련된 거고요. 이거는 일에 관련된 거죠. 인력 개발이니까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고, 이거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노인 취업 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을 연결해 주는 거죠. 취업 상담, 정보 제공하거나 일자리를 알선해서 노인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노인 취업 알선기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다음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있는데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우리 이제 요양 보호사가 주로 방문 요양을 하거나 아니면 주간 보호센터에 가서 일을 하시거나 요양원에 가서 일을 하시거나 이러한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목적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이게 이제 핵심이죠.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일상생활이 혼자 수행하기 어려우면 장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65세 미만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노인성 질환이 있거나 그리고 활동에 제한이 있어야 되죠. 두 가지가 같이 충족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노후의 건강 증진,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또 가족이 이 모든 것을 분담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런 부담을 덜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삶의 질은 향상시킬 수가 있겠죠. 자, 보험자는요. 이것도 잘 나와요. 보험자는 보험을 지급하는 자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보험료 받을 때 국민건강보험료를 딱 받아보면 요즘은 이러한 장기 요양보험료 해갖고 나오잖아요. 그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거라 그래요. 그 다음에 가입자는 뭐 국민 다 할 수 있죠. 원하는 사람 보상받을 권리를 갖는 자. 국내 거주 국민은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국내 체류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도 가입자로서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65세 이상, 65세 미만 이렇게 구분해서 장기 요양보험 급여가 되는데 대상자가 되죠. 보시면 65세 이상, 65세 미만인데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사람이 대상자인데 65세 이상은 6개월 이상 거동이 불편한 생활할 수 없는 거동 불편자면 되죠. 근데 65세 미만은 이런 거동 불편 플러스 노인성 질병이에요. 근데 노인성 질병이라는 건 어떤 것들이 있냐? 자, 노인성 질병은요, 혈관성 치매. 이런 치매, 알츠하이머, 그 치매에 걸리면 노인성 질병으로 쳐져요. 그 다음에 뇌에 뇌출혈이 일어나거나 또는 이제 뇌에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해서 이 출혈이 일어나고 또 외상이 아닌데 그게 뇌출혈이 있거나 또 뇌경색, 뇌혈관이 막혀요. 그리고 이러한 뇌혈관이 막히거나 뇌혈관이 터져서 뇌졸중까지 오거나 또는 뭐 뇌혈관에 어떤 질환이 생겼고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사람. 또 뇌경색증을 유발하진 않지만 대뇌 동맥이 폐쇄됐거나 협착돼 있는 사람, 그래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사람, 또 파킨슨병, 2차성 파킨슨병, 퇴행성 질환, 중풍후유증, 진전, 이런 이제 뭐 경련이 일어나는 그러한 병들이 있는 것을 노인성 질병이라고 그래요. 이러한 노인성 질병에 걸리고 거동이 불편하면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장기 요양보험 대상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또 시험에 잘 나오죠.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기억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2강 여기서 끝냈고요. 3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